네, 안녕하세요. 저기 소개받은 그 김진관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또 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은 다음 주가 아마 중간고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도 됐지만 여기 온 학생들은 대부분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고 또 그 성인분도 계셔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청취자 청중을 놓고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좀 영어를 안 쓰고 한글을 쓰려 했으나 아쉽게도 이렇게 저희가 하는 문화가 이제 의학 용어나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가능한 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수면이라는 것입니다. 수면. 그래서 이 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늘상 해온 것처럼 어저께도 잤고 오늘도 잤고 내일도 잘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저께 뭐 적어도 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잠을 못 잤을 텐데 적어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잔다면 7, 8시간은 자게 되죠. 그럼 하루에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하루에 24시간에 8시간은 수면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3분의 1은 자면서 보내는 겁니다. 자면서. 근데 자기가 혹시 어저께 잠을 잤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내가 어저께 꿈을 꿨더니 뭐가 어떻더라. 하나도 기억 못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저께 있었던 내가 점심에 뭘 먹었고 친구한테 뭘 만났고 친구하고 무슨 일을 했던 건지는 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수면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는 것들이 너무 없단 말이죠. 왜? 수면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도구나 왜? 우리가 낮에 아프게 되면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지만 수면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연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또 동물 빼놓고는 이렇게 사람을 갖다 놓고 어떻게 수면 중에 어떤 일을 벌인다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에 대한 옛 선인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어떤 도움을 주냐 봤더니 세르반테스라는 소설가는 수면은 필요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죠. 달라일라마는 최고의 명상, 수면 중에 명상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철학자는 현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의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희망과 수면을 주었다. 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전에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이렇게 수면에 좋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반대 여러분들이 잠을 만약에 안 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서 요즘 내가 7시간 8시간 자야 되는데 막 4시간 3시간 잠을 자고 나면 다음날 기분이 어때요? 우선 상쾌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은 수면을 잘 못 취하면 굉장히 어떻게 짜증나. 그죠? 그리고 불쾌하죠. 머리도 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내가 집중력이 여러분들 교수님도 옛날에 그랬지만 막 초치기 막 시험 전날에 막 2시간 막 이렇게 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답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겪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잠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옛 선인들은 굉장히 수면은 우리 반드시 필요하다. 수면을 잘 취해야 된다. 수면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무궁무진한 수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수면에 대한 예전의 역사들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왜 자야 하는지, 좀 철학적인 문제죠. 왜 자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진 이제 수면 중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잠은 다 똑같은 단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자는 것, 깨어 있는 것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에도 단계가 있고 깊이가 있나요? 라는 것에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니까 교수님, 잠을 잘 자야 잘 큰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가요? 진실인가요?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찐 진실이에요. 찐 진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병원을 가든 아니면 수면 클리닉을 가든 수면 연구를 하든 수면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질환은 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자다가 숨을 안 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막 코골이 심하게 고시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그 수면 무호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내용과 그 마지막에는 그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간단히 연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의 역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서 3분의 1의 인생을 이 예전부터 자왔고 지금도 자고 미래에도 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연구는 많이 안 됐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경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벌써 기원전에 히포크라테스는 수면 중에 소리를 내거나 울거나 문 밖을 뛰쳐나간대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수면 중에 뛰쳐나가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근데 이게 수면 질환 중에 있습니다. 슬립워킹, 그래서 수면 중에 막 걸어 다녀요.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잠, 깨어남, 꿈, 그래서 잠자는 것, 깨어남 이런 데 관심이 또 많았어요. 다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 섹스피어 아시죠? 작품에도 수면 중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막 이런 것들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뭐 토마스 윌리엄스 경이라는 사람은 자면서, 이것도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자면서 다리가 막 불편해. 이런 것들을 뭔지는 모르지만 자면서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에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45년이나 돼서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이거 Restless Leg Movement Syndrome,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수면 연구가 이제 잘 안 알려져 있고 이제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그 여러분들 그 미국인 중에서 이렇게 얼굴 조그맣고 약간 머리 벗겨진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시카고 대학에 있었다고 졸업생, 한국에도 자꾸만 TV에 나오는데,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깜짝 놀란 일들을 이제 하나를 발견했는데, 기존에 사람이 자면 그냥 다 똑같은 상태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1953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 사이언스지는 이제 그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언스지에 1953년에 이 그 시카고 대학 교수님, 그 이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의 학생이었는데 닥터 알제링 말도 안 되네요. 스키하고 그다음에 클레이스만, 나다니엘 클레이스만이 처음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데
눈동자를 막 움직입니다라는 것을 보고했어요. 근데 그냥 보고 눈동자를 움직입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그림을 이제 53년도에 이제 종이에다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정기적 신호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것에다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3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사람이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꿈을 꿀 때 눈동자를 팍팍팍팍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했어요. 그래서 과학계는 놀랐죠. 왜? 잠자면 그냥 그 이전에는 어떤 수면 중에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 즉 마취한 것처럼 unconsciousness,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이제 수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왜? 3분의 1 건강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면 연구를 하는 주로 주도한 그룹이 이제 미국 그룹이 많은데, 시카고 대학의 알렌 리셔판 교수, 다 시카고 의과대학의 이제 생략실 그 교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윌리엄 디멘트, 이분도 그 시카고 대학에 있다가 이제 스탠퍼드,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이분은 교수님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할아버지와 갖고 이제 얼굴을 뵀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물론 수면 연구에 굉장히 선구자 파이오니아인데 재밌는 거는 자, 이분들 보세요. 1927년에 태어나셔 갖고 2021년 돌아가셨어. 닥터 윌리엄 디멘트는 91세까지 사셨어. 두 분 공통점이 뭘까요? 장수. 수면 연구를 하면 이렇게 오래 사는구나. 91세. 91세.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면 장수를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대략적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교수님, 우리는 수면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 수면의 기능,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봤듯이, 자, 어저께 잠을 잘 못 잤으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짜증납니다, 뭐 합니다 그랬죠. 바로 수면의 우선 가장 그 중요한 기능은 신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사람은 우리가 사람 임상 시험을 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동물 같은 경우는 마우스나 다양한 동물들을 잠을 재우지 않으면 한 2, 3주 내에 죽어버립니다. 그 역으로는 뭐야? 그러니까 신체 회복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떤 청소년이 오락을 하다가 수면을 취하지 않고 1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오락을 하다가 그냥 서든데스, 돌연세. 왜? 우리 몸이 쉬어야 되는데 기계도 계속 돌아가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니까 힘들죠. 그죠? 그래서 신체는 우선은 회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우리 몸은 면역 기능도 살아나서 낮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을 침범했던 다양한 바이러스나 세균도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하고, 또 다양한 호르몬도 나타나고, 또 머리는 이제 수면 단계에 맞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항상성 유지,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아주 개운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면서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닌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죠.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은 우리 생리적인 그런
사람 체온이라는 건 36.5도죠. 근데 여러분들 여름에 막 밖에 더우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 잠이 잘 안 오는 것은 바로 열대야라고 하는데, 사람이 생리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체온이 0.5도에서 1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온은 우리 몸의 그 하이포탈라무스라는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는데, 잠을 자게 되기 위해서는 체온을 0.5도 1도 떨어뜨립니다. 근데 여름에 열대야 때문에 환경이 너무 더워.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에어컨을 틀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 오죠. 포근하게. 체온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이 에너지 보존. 그래서 자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었던 이런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면역력, 학습과 기억. 특히 지금 다음 주부터 시험인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학습과 기억력. 특히 우리 꿈 수면이라는 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꿈 수면 동안에는 머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래서 자면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처럼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어떻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켰을 때 컴퓨터를 정리 없이 막 쓰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것처럼 머릿속에는 그 혼란스러운 낮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꿈 수면을 통해서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3일 전에 아침 뭐 먹었는지 잘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죠. 내가 늘상적으로 있었던 일은 꿈 수면을 통해서 너는 쇼텀 메모리, 단기간 기억하는 데 가서 기억을 해라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일주일 전에 누구하고 싸웠어.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꿈을 통해서 어떻게, 야, 너는 이것은 잊지 마 하고 긴 메모리 속으로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상적으로 해왔던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수면을 통해서 브레인에서 조절을 해서 조각 모으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각 모으기를 안 한 머리가,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듯이 우리는 꿈 수면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들이 조각 모으기를 하면서 다음날 빠르게 또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꿈 수면을 통해서, 이게 너는 잊어버려라 하는 것은 짧은, 그리고 너는 다시 기억하고 강화돼야 할 부분을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인데,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이 수면 시간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거의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면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비해서 우리나라가 아쉽지만 굉장히 수면 시간이 적어요. 그래서 수면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질적인 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질적인 거는 수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양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몸에서 요구하는 적정 시간, 7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 시간을 충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내가 수면 건강을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내가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면 오늘 당연히 졸립죠. 왜? 내 몸이 원하는 것은 7시간인데 내가 4시간 자놓고 3시간을 빚졌는데 그것을 보충해 달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수면의 이런 양이 굉장히 충족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그 거의 랭킹 안에 들 정도의 수면에 부족한 그런,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올빼미족 이렇게 밤새는 사람들, 이런 굉장히 이제 많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그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 수면은 크게 이제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수면이 조절되냐요 하고 질문을 한다면 간단히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리듬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대체할 수 있는 한글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는 이제 일주기 리듬,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수면 각성 주기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서카디안 리듬은 우리 몸이 24시간 주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바로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망막을 통해서 각막에 딱 야 빛이 들어와라고 딱 인식이 되면 얘가 시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좀 SCN이라고 해서 수프라키아스메틱 누클라이라는 교차상해, 말이 좀 어려워.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지금 낮이야 라고 우리 몸을 이제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뒤에 멜라토닌 얘기를 할 건데 요 뒤로 가면은 우리 몸의 피니얼 글랜드라고 하는 송과선 이런 데서 멜라토닌, 얘는 어둠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분비가 안 돼요. 껌껌해야지만 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불을 딱 끄게 되면 라이트가 딱 안 들어오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야 지금 불 꺼졌어 밤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머릿속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쫙 분비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이제 유도하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몸이 일주기 리듬. 그리고 수면 각성 주기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호메오 항상성 기전이라고 해서 내가 잤던 시간에 잠이 오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 호메오스타틱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화장실을 내가 6시에 간다 그러면은 6시가 됐는데 나도 모르게 화장실 가고, 아침에 내가 7시에 일어나 버릇한다 그러면 7시에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눈이 떠지죠.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알게 모르게 조절하고 있는 호메오스타틱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하고 같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바로 여러분들 젯렉이라고 하는 비행 시차.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어디 타임존을 넘어서 혹시 여행이나 이렇게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내가 밤인데 타임존을 넘어갔던 곳은 어떻게? 낮이야. 그러면 낮인데 어떻게? 굉장히 졸립죠. 왜? 우리 몸이 바로 24시간 주기 리듬과 항상성 기전으로 해서 아직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우리 몸이 이것을 원래대로 이 바뀌는 환경에 조절하려면 한 일주일이든 이렇게 가면 서카디안 리듬이 다시 리세팅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힘들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몸이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일주기 리듬과 수면 각성 주기가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수님 수면은 그러면 자고 일어나는 거 똑같나요? 아닙니다. 수면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꿀잠? 네, 있어요. 꿀잠. 그래서 우선 수면에 가장 재밌는 것은, 자, 교수님이 여기 이렇게 칠한 여기 이것을 보세요. 자, 이것은 REM 이렇게 써놨는데, 이 REM은 중학생도 알겠죠.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한글로 얘기하면 급속한 안구 운동 이렇게 됩니다. 급속한 안구 운동. 그래서 자면서 눈동자를 팍팍팍팍
불려요. 이때 우리 인간은 꿈을 꾸게 돼요. 교수님, 사람만 꿈을 꾸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반려견 잘 때 보세요. 눈동자가 팍팍팍팍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지. 이때 멍멍이들은 어떻게 해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이 꿈 수면이 재밌는 것이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나타나요. 보세요. 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2시에 자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꿈 수면을 언제? 1시 30분에 여러분들 모두는 눈동자를 팍팍팍팍 굴리고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언니나 아니면 같이 자고 있으면 가서 봐봐. 12시에 잔 후에 1시 반쯤 들어가서 딱 보면 언니가 눈을 팍팍팍팍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 저는 근데 꿈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하는데요. 왜? 꿈 수면 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10명 중 8명은 꿈을 꾼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날 타임이 꿈 수면이 아닌 다른 그 수면 단계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90분, 120분 주기의 꿈을 8시간을 잔다고 그러면 한 4회에서 6회 반드시 꿈 수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비정상적인 이제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꿈이 90분, 120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보면 이제 꿈 외에 우리가 수면은 1단계, 2단계, 이제 3, 4단계를 지금 합쳐서 우리가 그 3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1, 2단계는 비교적 1, 2단계는 얕은 수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3, 4단계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꿀잠입니다. 꿀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 자, 꿈은 주기는 90분에서 120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양을 보세요. 그래서 수면 처음에는 이 양이, 이 파란색이 하다가 새벽으로 가니까 램이 어떠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수면 초기에는 램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양이 적다가 새벽으로 가면 꿈 수면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막 화장실 갔다가 뭐 왔다면서 막 꿈 꾼 거 같고 막 이런 게 이제 꿈을 이렇게 많이 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3, 4단계 꿀잠이라고 했는데 꿀잠 보세요. 꿀잠은 여러분들이 12시에 잤다 그러면 1시, 2시는 대부분 다 꿀잠이에요. 꿀잠. 그래서 내가 피곤한데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시작하면 완전히 골아 떨어 넣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꿀잠. 근데 이 꿀잠, 3, 4단계 꿀잠을 보세요. 새벽으로 갈수록 이제 꿀잠은 없어져요. 왜? 이 꿀잠 때는 여러분들 그 골아 떨어져 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근육이 쭉 이완이 되죠. 근육이 이완이 된다는 건 그냥 쭉 늘어지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근육이 쭉 늘어져서 우리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를 해소를 하고 다시 새벽으로 갈수록은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다시 새벽으로 갈수록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면 전반부에는 이렇게 꿀잠, 새벽으로 가 있으면 이렇게 꿈 수면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수면에도 단계가 있구나. 꿈꾸는 수면도 있고 안 꿈꾸는 수면도 있는데 꿈꾸는 수면은 90분 정도에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새벽에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자는 동생이나 언니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임상적으로, 그러면 교수님 이 단계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잘 때는
이 수면의 그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뇌파라는 것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뇌파라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 뉴런이 신경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뇌사가 되면 뇌파가 나타나질 않아요.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기 활성도가 우리 그 신경세포는 나타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것은 그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더 과학적 지식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때 아시면 돼. 근데 어쨌든 그럼 보세요. 이 꿀잠,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3단계 4단계 꿀잠 때는 여러분들의 뇌파가 막 물결 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결 치듯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잠을 지금 자지 않고 깨어 있을 때 눈을 딱 감으면 여러분들이 뒤통수부에서는 알파파가 쫙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는 내가 깨어 있을 때, 집중할 때 이 뒤쪽에서, 이걸 후두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알파파가 막 또렷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슬슬 지금 잠이 오게 되면 알파파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잠이 들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단계의 수면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물론 예전에는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 꿈수면은 되게 재밌다고 했죠. 근데 꿈수면은 눈동자를 팍팍팍팍 돌리고 있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 울리는지 돌리는지 이렇게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면서 눈동자를 팍팍 이렇게 돌려 있어. Rapid eye movement. 그리고 이 꿈수면 동안에는 톱니 모양, 이제 소투스라고 하는데, 이런 톱니 모양의 파가 이렇게 나타나. 그렇죠? 그리고 근육은 축 늘어져 있어요.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꿈수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꿈수면은 되게 역설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교수님이 꿈수면 때 머리에 신경세포들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얘가 정리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얘는 머리는 막 움직여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깨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근육은 축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현상은, 내가 꿈을 막 꾸는데 뒤에서 좀비가 쫓아와. 근데 막 도망가고 싶은데 근육이 말을 안 들어. 왜? 꿈수면 때는 근육의 긴장도가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져. 근데 머리는 영화를 보듯이 막 지금 꿈이 나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 당연한 그 우리 몸에, 그래서 머리와 이 육체의 긴장도가 상반되게 놀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이다 이런 말, 파라독시칼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이 꿈 때는 우리 몸이 그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그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호흡도 불규칙하게 되고 굉장히 아직 미스테리어스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동물 실험, 이 사람 가지고 이 수면은 연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그래서 동물들을 렘 수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박탈을 시키면 아이들이, 이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동물도 우울증이 있거든요. 우울증 보이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왜? 아까 꿈을 꾸면서 교수님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다고 했죠. 근데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막 이상 행동을 해. 그처럼 이 꿈은 아직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90분, 120분 이런 주기를 갖고 있고, 이 안군동이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나고, 그렇지만 근육의 긴장도는 엄청나게 낮은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물론 아까 꿀잠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 때도 근육이 쭉 늘어집니다.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우리 아까 꿈의 단계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통 얼마씩 자야 우리가 그 좋은 수면의 양이 또는 수면의
구조가 질적으로 좋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꿀잠,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 꿀잠은 전체 여러분들이 8시간을 잤다면 한 20%, 15에서 20%. 그리고 꿈 수면도 한 25%가 이제 정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얕은 수면.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이런 청소년기에 내가 몸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꿀잠이 한 40%까지 올라가. 요거는 성인을 얘기. 그러니까 자면서 큰다라는 말은 맞아요. 왜? 여러분들이 깊은 수면을 통해서 내가 육체가 회복하고 또 휴식하고. 제가 왜 깊은 수면이 중요한지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이 그로스 호르몬은 여러분들 알듯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여기 이제 시간이죠. 잠을 자면서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봤더니 이 성장 호르몬은 아까 교수님이 꿀잠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면서 초반부에 막 나타난다고 그랬죠. 저녁에 자는데 한 10시, 11시 정도에 자는데 성장 호르몬 보세요. 성장 호르몬이 최고 피크치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깊은 수면, 즉 꿀잠 중에 하루 분비량의 3분의 2가 이 꿀잠 중에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잠을 잘 자야 그 큰다는 말은 정리가 됐죠. 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이렇게 분비되는 이 성장 호르몬을 잠을 안 재웠어. 잠을 안 재고 또 똑같이 2시에 잠을 안 재운 후에 성장 호르몬을 측정해 봤어요. 쭉 내려갔죠. 여기 이렇게 피크가 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쭉 내려갔죠. 다시 그러면 또 잠을 재워 봤어. 그랬더니 원래 패턴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어른이 돼서도 노인이 돼서도 분비는 하죠. 근데 그 분비량은 여러분들처럼 학생 때 제일 많이 그 인생에서 제일 많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사람의 키가 크려면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뼈대의 말단에는 성장판이라고 그러니까 키가 큰다는 것은 살이 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뼈대의 말단이 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뼈대의 말단에 성장판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가서 붙어가지고 뼈를 키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판 검사라는 것은 뼈가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판이 닫혀 있으면 그로스 호르몬은 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혈관에 타고 뼈를 키우는데 키우는 지점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클 가능성이 훨씬 희박하죠. 그리고 이제 힘든 거죠. 근데 이렇게 수면의 각도로 봤을 때, 수면 건강의 각도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때 꿀잠을 자면서 여러분들이 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 부족하고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고 하면 이런 현상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분비가 돼야 될 수면 그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못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수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 그냥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전극 같은 걸 붙이고 자요. 그래서 이 전극은 이제 우리가 수면 중에 나타나는 아까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뇌파라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면 중에 이제 근육이 얼만큼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수면 중에 이제 심장 뛰는 거. 수면 중에 심장은 잘 뛰는지. 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심장 뛰는 거는 잘 관심 있지만 잘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면서 좀 많이 이렇게 부착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럼 막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 수면 중에 어떻게 자는지, 심장은 잘 뛰는지, 숨은 잘 쉬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면 검사 또는 수면 다원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이나 또는 수면 클리닉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수면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고 많은 것이 이제 수면 중에 숨을 안 쉬. 수면 중에 한 20분 남았네요. 빨리 좀 가야 돼요. 수면 중에 숨을 안 쉬는 그런 무호흡이 있는데 이 무호흡은 딱 쉽게 얘기하면 자면서 정상으로 자면서 여기가 이렇게 기도인데 여러분들 입을 아 하고 벌리면 이게 목 위에 뭐가 달렸죠. 이게 여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연국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렇게 목젖 이렇게 달려 있죠. 이 부분이 여기인데 이 부분하고 이 뒷부분이 자면서 턱 하고 막혀요. 그것을 우리는 수면 무호흡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 그럼 수면 무호흡이 왜 발생되나요? 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비만입니다. 살이 쪄서. 왜? 체중이 늘게 되면 우리가 밖에 살만 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체내에 안에 있는 이런 것도 살이 붙게 돼요. 그래서 공기 통로가 이렇게 가다가 살들이 커지면서 공기 통로를 좁게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왜 그러면 수면 무호흡이 교수님 수면 때 심해지나요? 아까 말씀드린 꿀잠. 우리가 수면 중에 꿀잠이나 깊은 렘 꿈꾸는 수면 때 근육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축 늘어진다고 했죠. 왜? 휴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근육만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꿀잠이나 꿈수면 중에 확 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상 체중을 유지한 분들은 괜찮은데 살이 많이 찌고 이런 분들은 여기 조직이 두터워져 갖고 가뜩이나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꿈수면이나 꿀잠 깊은 수면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턱 하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히게 되면 교수님 사람이 죽나요? 막히게 되면 죽죠. 근데 우리 몸은 요걸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비만이 문제인데 여러분 보통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데 아이들에서 계속 몸이 커갈 때는 이게 면역기관으로 여기 안에는 이 통실의 안에는 B셀, T셀 이런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뭐 하면 막 여기 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림프계 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어디에 감염이 되거나 하면 얘가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왜? 우리 몸에 호흡기로 가장 들어오는 1차적인 이 부분에서 얘가 공기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 막 염증도 나고 점점점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이게 커져.
이게 커져.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기 성인이 되면 없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얘가 자면서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비만하지 않은데 보면 대부분 이렇게 통실로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 편도 비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라준 것을 편도 절제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옆에 사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해놓은 이유는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하악이라고 하는 턱이 어떻게 이렇게 뒤로 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무호흡이 발생되는 게 이 뒤에 이제 기도의 통로인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통로 뒤를 여기 뒤를 더 길이 더 좁아져 있는 이걸 하악 후퇴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천적으로 골격 자체가 공기 통로가 뒤로 밀려서 그 좁은 분들 아이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보여주려고 한 건데 숨을 자면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는 건데 어떻게 일자로 이렇게 갔죠 모양. 자면서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죠? 그 여기 앞에 산소 보세요. 정상적으로 산소가 98% 이렇게 정상인데 산소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87%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네. 숨이 이렇게 안 되고 계속 안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몸에서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말초에도 있고 대표적으로 심장에서 올라가는 이제 경동맥 소체 여러분들 여기 벌컥벌컥하죠. 여기에 동맥이 지나가는데 그 좌심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혈액이 머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혈관이 두 개 올라가요. 거기에 센서가 있어. 그 기관 내 뭐를 감지하냐면 산소,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에 실시간으로 얘가 모니터링을 해서 중추,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를 어디로 보내냐면 요 목 뒤에 연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우리 몸의 호흡을 다 조절하는데 얘야 지금 누구야 너 지금 산소 떨어졌어 라고 감지를 해서 여기에다 목 뒤에다 보내요. 연수에다. 그러면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98%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산소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얘가 야 큰일 났는데 얘 잠을 그냥 계속 자다가는 계속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우리 머리를 깨워요. 그래서 신경을 깨워서 다시 잠에서 깨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아빠들이나 이렇게 피곤하실 때 주무시다가 막 코골이 있으시다가 하고 숨이 멈추죠. 조용해서 잘 주무시나 해봤더니 갑자기 컥 하고 깨셔. 그 뭐냐? 산소가 몸에서 떨어지니까 우리 몸의 머리 뒤에 있는 연수라는 곳에서 깨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딱 깨우면 근육이 다시 긴장하게 되죠. 그럼 얘가 다시 그 기도가 열려서 숨을 다시 쉬어. 그러니까 산소가 다시 이제 올라갔죠. 그래갖고 또 자려고 하는데 또 근육이 떨어져. 그러면서 또 무호흡이 발생. 그래서 수면 중간에 이런 질환이 있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꿀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이유 없이 화가 나. 그리고 근육도 안 풀려. 이거는 쉬운 증상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심장이나 아니면 머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앞서 얘기했지만 수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프레시, 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다시 그 리프레시하는 그 기능이 제대로 못 적어낸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반복적으로 수면 중에 깨거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학생들도 이제 인지능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면무호흡 중에 우리가 일상적인 이제 증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렇게 고혈압 들어보셨죠? 고혈압 또 심장이 커져요. 좌심실이. 그리고 막 당뇨도 오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뇌질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위험 요인으로 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 경우 그렇게 되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요거는 우리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밤에 잘 못 자면 아침이나 낮에 이제 가장 문제가 졸려. 그래서 뭐 급하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독서할 때 전혀 졸리지 않는다. 0번. 매우 많이 졸리다. 3번. 자, 각자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 TV 볼 때 전혀 졸리지 않는다. 조금 졸리다. 상당히 졸리다. 매우 졸리다. 공공장소에서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전혀 졸리지 않다. 조금 졸리다. 상당히 졸리다. 매우 졸리다. 0번부터. 1시간 이상 계속 운행 중인 차속에서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그다음에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 있을 때. 앉아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고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이건 술은 이제 어른 경우. 그다음에 차에 타고 수분 동안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이 좀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다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 그 사람이 주간에 얼만큼 졸리움을 그 호소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verest Sleepiness Scale, 그래서 ESS 스케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녀석들이 결과가 내가 10점 미만이다 그러면 당신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11점에서 14는 약간 졸리움, 이제 11점 이상 넘어가면 임상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 하셔서 혹시 11점 이상 넘게 나오는 사람 있나요? 어저께 잠을 충분히 잤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그 연구나 이제 실험 얘기. 그래서 그 따분하지 않게 이것은 이제 교수님이 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면은 이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휴먼 연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들을 보통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다행인 건 이제 동물들도 이제 수면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미국에서 만났던 연구자분들은 돌핀 있죠, 돌핀. 돌고래를 저기 시베리아에 있는데 돌고래를 찾아가지고 돌고래의 수면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서 잠수부와 같이 내려가서 돌고래를 오고 돌고래 머리에다가 전극을 붙여요. 그런 후에 계속 얘 수면 패턴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연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몽키드 저기 원숭이도 안타깝지만 또 우리가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 계속 수면 뇌파를 이렇게 측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교수님 랩에 있는 이 마우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에 관심이 가면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물 주는 거고 옆에 이제 먹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이제 그 잠을 우리가 수면을 안 취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를 보기 위해서 이 마우스들은 지금 낮 시간에는 잡니다. 밤에 야행성이라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막 뛰어놀고. 그래서 낮에 이것을 우리가 슬립 프래그멘테이션에서 수면을 이제 분열시키는 그런 동물 모델인데 이게 여기는 뭐 이렇게 보면 자 얘네 이제 마우스는 이렇게 군집을 지어서 자게 됩니다. 근데 타이머가 있어서 얘네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또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또 30초 있으면 얘가 또 이렇게 가면 근데 그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기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30초 동안 누가 옆에서 턱 치고 또 와서 턱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 마우스들이 다음 날 돼 가지고 한 일주 내에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막 서로 물어뜯고 막 서로 막 굉장히 신경질적이다가 나중에 한 2주, 3주 지나면 얘네가 이제 적응도 하지만 이제 잠을 이게 분열이 됐죠. 수면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2주, 3주 되면 저 바가 지나가는데도 몸이 끼어서 질질질질질 이렇게 끌려. 그러다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깔려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잠을 안 재우면 이제 사실은 고통스럽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런 박물관이나 가보시면 일제시대나 이럴 때 고문을 할 때 잠을 안 재우는 이런 고문들이 있었잖아요. 마우스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사이언스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일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이제 렛입니다. 렛이라서 우리가 아까 머리에서 나오는 팔을 분석해서 이제 수면의 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취를 해서 브레인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극을 삽입합니다. 그래서 전극을 삽입한 후에 다시 이제 봉합을 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렛은 어떻게 이제 실시간으로 자기가 지금 잘 때 나타나는 팔을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안에 있는 마우스들을 그러면 이제 30일 동안 그렇게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아예 안 재운 게 아니라 30초마다 깨우게 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수면 분열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잠을 안 재우는 것은 수면 박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잠깐씩 분열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노랗게 있는 것은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 그래서 우리 몸의 지방을 MRI라는 것으로 이제 찍은 건데 30일 정도 했는데 이렇게 왼쪽에서는 이 정도가 원래 적정량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진한 이런 지방량을 보여줘.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것은 잠을 잘못 자면 우리 몸에 대사가 되지 않아서 비만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미 사람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잠에 교대 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잠이 습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각종 대사 질환에 많이 걸린다라는 건 이미 많이 이제 보고가 됐고 이런 동물 실험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주위에서 우리가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비만의 이런 지방의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럼 얘네들을 요거는 이렇게 슬립 프래그멘테이션은 수면 분열을 시켰을 때 이렇게 높았는데 SF 플러스 MEL 이거 한 거는 그럼 아까 교수님이 잠을 잘 재우게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라고 그랬죠. 잠을 안 재우는 놈인데도 우리가 멜라토닌을 주입해서 봤더니 이렇게 뚱뚱이에 막혀있는 중성지방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또 멜라토닌에 관한 그런 연구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멜라토닌이 굉장히 우리 수면 장애나 또는 수면 문제가 있는데 좋은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당뇨도 이렇게 잠을 안 잔 놈이 이렇게 당도 수치도 올라간다는 것들이 이제 동물 실험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아까 이렇게 여기 송과선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사실은 한 2000년 전부터 알려지는 이런 천연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수면뿐만 아니라 최근에 항염증, 항노화, 항산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나 특히 당대사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멜라토닌의 그런 부작용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약보다도 이런 천연물, 뭐 다트 체리, 우유, 바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수면 건강 중에 잠이 안 올 때는 미지근한 우유 한 잔이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멜라토닌은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있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상추나 또는 우유, 타트 체리 이런 데 이제 이런 트립토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는 것 중에 이게 이제 마우스인데, 우리 몸에 그런 지방이 똑같은 지방이 있느냐? 그러지 않고 우리 몸의 지방은 두 종류의 지방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백색 지방, 이렇게 소위 베둘레헴 이런 백색 지방이 있는 반면에 갈색 지방, 이렇게 마우스 같은 경우엔 이렇게 브라운 패스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과학자들이 지방은 다 똑같은, 지방은 너무 살쪄서 비만이면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백색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성인병에 너무 많으면 이제 성인병의 원인인데, 이 갈색 지방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갈색 지방이 재밌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한테서 이 갈색 지방 퍼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없어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쇄골 밑에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마우스 즉 쥐에서는 등 뒤. 그래서 이런 그 갈색 지방이 오히려 대사를 더 좋게 만들고, 우리 몸이 나쁜 상태가 되면 운동을 또 많이 하면 이 갈색 지방이 점점 퍼센트가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이 갈색 지방이 장수한 분들을 찾아봤더니 장수한 분들이 이 갈색 지방이 많더라라는 게 최근 보고고요. 그다음에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베이지색이라고 해서 백색 지방 옆에 베이지 색깔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2012년에 베이지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어떻게 우리가 운동이든 아니면 잘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논문이 나와서 과학계가 이 베이지 색깔의 지방을 잘 이용해 봅시다라는 게 이제 현재 좀 약간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선생님 5분 더 해도 되나요? 네. 지방은 흰색 지방, 갈색 지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방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얇게 슬라이드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염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이쁘죠? 이렇게 빨갛게 염색이 된 거는 지방만 특이하게 염색해 주세요라는 오일레드오라는 그런 염색 시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흰색 지방, 여기 있는 거는 갈색 지방인데 벌써 뭔가 다르죠? 구조적으로 모양이 특이한 게, 얘는 흰색 지방은 아까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지방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 그래서 저장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들어봤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이 갈색 지방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토픽으로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동물들이 가을에 엄청 많이 먹고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 이 동물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서 이 갈색 지방과 그 백색 지방에 축적을 하는데, 이 갈색 지방은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아서 얘네들은 우리가 겨울에 잠을 자면서도 얼어 죽지 않게 지 스스로 대사를 해서 열을 조절해, 우리 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갈색 지방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지방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해서 꼭 우주의 은하계처럼 보이죠. 그건 아니고, 이제 현미경 중에서 일반 여러분들이 보는 광학 현미경이 아니라 공초점 현미경은 레이저를 쏴서 이 각 세포에, 이게 지방 세포입니다. 그 지방 세포에 있는 특이적인 부분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항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이게 FITC라는 것은 이제 파장대로, 이 형광 현미경의 파장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크면 알게 되겠고, 여기 이렇게 빨간 것이 의미하는 것은 F4AT라고 해서 우리 몸의 대식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분비하는 이런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 호샤트는 여러분들 뭐 같아요? 세포에 핵처럼 보이나요? 세포는 가운데 핵이 있잖아. 우리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 DNA가 들어간 핵이 있는데, 이렇게 핵들이 핵만 염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SF는 아까 교수님이 잠깐 얘기했던 잠을 안 재우는 슬립 프래그멘테이션. 근데 거기에 지방 세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염색을 해놓은 건데, 다른 것들은 그냥 괜찮은데, 얘는 이 대식세포가 그 지방세포 사이에 활성화되는 게 엄청 빨갛죠. 지금 대식세포가 엄청 탐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증거는 여기 작은 점들이 이렇게 퍼져 있죠. 뭉쳐서. 이건 뭐예요? 세포가 깨져가지고 지금 탐식돼가지고 핵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합쳐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자리를 우리가 합쳐보니까 핵들이 지방세포가 이제 탐식이 돼가지고 대식세포가 막 이렇게 갖고 지금 우리 몸의 지방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 우리 몸의 대사도 안 되게 되고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방세포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지방을 떼내서 지방이 쓸모없나 그랬더니 지방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교수님이 봤던 갈색 또는 흰색 해가지고 이것을 적당하게 처리를 한 후에 분리를 해내면 위에는 어른 지방세포만 있고 밑에는 우리가 지방 줄기세포스러운 녀석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세포가 적당하게 크기 위한 먹이를 주고 거기에 영양분을 주고 온도를 주게 되면 얘네가 성장을 하면서 분할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간엽 줄기세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줄기세포는 지방에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방에서 나오는 거는 세 가지로 현재까지 잘 분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지방, 연골, 그다음에 뼈. 이것은 지금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잘 분화시켜서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재생의학.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졌는데 이 뼈를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면 뼈가 부러졌고 잘 안 붙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키워서 거기다가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붙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생의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실적으로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그 마우스에서 이렇게 그 뽑은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하고 얘네들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이런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수면에도 좋은 멜라토닌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잔 사람들의 대사장애가 있을 때 이런 줄기세포를 또 이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지방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우리가 갈색 지방을 우리 몸에 즉 마우스 몸에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몸에 좋게 만들지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은 3분의 1. 여러분들 24시간 중에서 8시간 3분의 1을 주무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잠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의식이 없이 늘상 해왔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우리 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집중력, 특히 청소년기의 집중력과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도 얘기했죠. 위에서는 규칙적인 잠과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의 이런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에는 단계가 있는데 아까 꿀잠도 있었고 꿈꾸는 램이라고 하는 꿈 수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90분에서 120분 정도 그 주기로 나타난다. 또 이런 잠은 다양한 질환, 뭐 대사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혈관, 심장과 혈관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잠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